추락해. 죽어요. 안녕하세요. 메멘토 모리입니다. 자, 오늘 할 이야기는 주호민 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주호민 씨의 아들이죠. 아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뉴스로 보기에는 자폐 진단을 받은 장애인, 지적장애인이라고 하는 그 군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장애인 아이에 대한 선생님의 대처로 인해서 지금 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문제가 더 불거지는 이유는 서희초에 있는 교사의 그 안타까운 사건 때문에 더 이게 회자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주호민 씨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인이고 인기를 끌고 있고, 또한 이것 때문에 또 구설수에 많이 오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는 진짜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건 좀 여러분이 잘 들어주시면 좋겠고, 적어도 제 구독자들만큼은 얼마 안 되지만 제 이야기를 좀 듣고 이 상황을 좀 중립적으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중증 장애인을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이 하루에 살면서 직장에 나가면서 일에 나가면서 아니면 거리에 다니면서 카페에 가면서 여러분이 하루에 아니 일주일에 1년에 그 주호민 씨 같은 자녀를 한 번이라도 마주쳐 봤다. 아니면 적어도 1시간 이상 같이 옆에 있었다. 라고 하는 사람 있나요? 적어도 10번 이상? 10번 이상 1시간씩. 전혀 없죠. 이처럼 주호민 씨 자녀 같은 그런 장애인들은요, 철저하게 그 사회 속에서 격리가 됩니다. 학교에 안 보내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시설에 그냥 먼저 보내기도 하고요. 즉 특수학교 특수반에 나눠져 갖고 철저하게 사회적으로 격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만나볼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주호민 씨에 대한 이 사건을 왈가불가하기에는 우리가 만나본 경험이 없고 우리가 그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낄 이야기가 아닙니다. 낄 수가 없죠. 왜냐면 우리가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한쪽에 막 마음이 기울어서 판단해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떤 입장이냐면 양쪽 다 이해하는 입장입니다. 첫째, 주호민 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흔히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미디어에서 접할 때 대부분 어떤 식으로 접하냐? 영화로 접하는데 대표적인 게 요새 나온 게 뭐죠? 우영우죠, 우영우. 여러분, 우영우는요, 현실 장애인들을 가진 부모 세대에서 거의 일어나기 힘든 일입니다. 특히 자폐를 가졌는데 그 자폐가 뭐 연애도 하고 이쁘고 변호사도 한다? 근데 성공도 한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서 도와준다? 미안하지만 현실에서는 가능성 제로입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거, 아니면 레인맨, 영화에서 뭐 그 레인맨이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또 뭐 뭐죠? 피아노 치는 애, 이병헌 나오는 거. 그 영화같이 뭐 피아노를 잘 쳐가지고 사람들의 측화를 만든다? 그런 이야기는요, 미안하지만 현실에서 절대로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보는 장애인은 뭐냐면 전장현, 신체장애인, 몸이 아픈 장애인인데 정신 똑바른 사람들. 대체적으로 장애인이긴 장애인인데 포레스트 검프 같은 사람들. 그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장애인이긴 장애인인데 사람들하고 대화도 되고 어느 정도 모도 되고 판단도 되고 어느 정도 자기 의사도 있어. 대화해보면은 자기 의사가 뭔지 얘기를 해. 그런 사람들이죠.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뭘로 보면 되냐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다운 증후군 아이들이 대부분 이런 경계선에 속합니다. 근데 자폐는 뭐냐? 자폐를 대체적으로 그냥 가볍게 예를 들면 이거는 뭐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치매와 노망에 걸렸어요. 근데 체력과 신체 능력이 르브론 제임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막 발광하면서 뛰어다녀. 여러분 그러면 어떻겠어요?
제가 보기엔 주호민 씨의 자녀 같은 아이를 갖고 있는 부모의 심정은 치매와 노망에 걸린 노인이 르브론 제임스 같은 체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겁내 힘들겠죠. 근데 거기다가 뛰어다니면 괜찮은데 사람을 때리거나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걸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은 그 아이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격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아직 초등학교 1, 2학년밖에 안 됐는데 다른 아이들은 엄마랑 즐겁게 지내고 행복하게 지내고 사랑스럽게 지내는데 우리 아이만 어디에 격리되고 우리 아이만 사회에다가 안 좋은 눈초리를 받고 근데 사실 또 그 아이가 사회 피해를 끼쳐. 이렇게 되면 부모의 마음은 뭉개지겠죠. 맘충이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맘충이라는 사람들은 이해가 돼요. 왜? 우리가 애를 낳으면 비슷한 애들을 낳아보잖아요. 그리고 비슷한 애들을 만나보잖아. 부모가 왜 저래?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장애인, 특히 중증 장애인, 자폐증을 가진 자녀들의 부모님의 마음은요. 미안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왜? 중증 장애인을 가진 부모의 마음은요. 상식선을 벗어났거든요. 이걸 이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이해 못하듯이 이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건 진짜 딴 세계 사람의 어떤 딴 우주인 같은 사람들이 여기는 것처럼 딴 세상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해 못해요. 내가 장애인을 낳아보지 않는 이상엔 저 중증 장애인을 가진 부모의 마음, 주호민 씨의 마음을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행동 양식으로만 봤을 땐 저는 주호민 씨가 저런 행동을 한 게 장애인을 둔 부모로서는 당연하게 나오는 행동이라고 봐요. 대부분 저렇게 행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화난 모든 종합적인 마음이 터져 나오니까. 여러분 장애인을 주면요 자녀한테밖에 마음이 안 가요. 딴 건 생각을 못 합니다. 그럼 반대로 장애인이 아니고 그 부모, 교사는 잘못했냐?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맨날 누굴 때리고 맨날 같은 말 반복하고 맨날 방방 뛰어다니면서 갑자기 어떤 애한테 자기 성기를 보여주고 갑자기 막 어떤 애 머리를 쥐어잡고 때리고 이런 반복을 하루에 학교에서 6시간, 8시간 동안 반복해서 한다면 그거를 누가 감당을 하겠어요. 내 부모라도 치매를 가진 부모랑 같이 살기가 매우 힘듭니다. 근데 치매를 걸렸는데 체력은 겁내 좋고 르브론 제임스처럼 뛰어다니는데 나보다 젊고 내가 먼저 죽게 생겼고 그게 내 자식이야. 근데 그 아이를 내가 아니고 다른 부모가 다른 선생님이 8시간 하루에 4분의 1 정도를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선생님도 제정신이 아니겠죠. 저 선생님의 마음도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애가 선생님을 때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애는 선생님을 때릴 수 있어요. 장애인은 선생님을 때릴 수 있는데 선생님이 툭 치거나 이러면 감옥 갑니다. 징역이에요. 징역 1년, 6개월 이걸로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집행유예 이런 거 없어요. 바로 깜빵 갈 거예요 아마.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어떤 구타나 이런 폭행법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법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마음이 이해가 되죠. 그 애가 일반인한테 가서 지금 뉴스에 보니까 뭐 머리끄댕이를 잡아 당겼고 성기를 보여줬고 때렸고 이런 걸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학부모들이 요구를 해서 좀 이렇게 구속진대 놨다. 근데 거기에서 무슨 언행들이 왔는데 그게 좀 거슬렸나 봐요. 그런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런 내 아이도 아닌 장애인 아이를 그렇게 한다? 쉽지 않습니다. 저는 선생님으로서도 최선의 방법을 다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걸 녹음까지 해가지고 모든 행동을 학부모가 다 컨트롤한다? 그것도 전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가면 둘 다 죽습니다. 우선 첫째로 주호민 씨가 이긴다고 생각해 보죠. 이렇게 이기면 임용고시를 보거나 지금 임용고시를 보려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특수교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배정을 받는 사람들이 특수교사를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럼 당연히 특수교사에 배당되는
해당되는 학부모들이 난리가 나겠죠. 결국 이게 주호민 씨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올 겁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들 중에 자기 자녀가 그렇게 피해를 끼치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아이가 약간의 어떤 제한을 받는 걸 알면서도 아이를 위해서 참는 학부모들도 엄청 많거든요. 장애인 부모 중에. 진짜 이악 물고 참는 부모도 많습니다. 부당하더라도. 왜냐면 장애인인 자기 아들이 피해를 끼치는 게 확실하니까. 자기야 부모라 이해하지만 딴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걸 왜 이해 못해줘? 장애인인데? 라는 게 아니고 내 자녀가 저러는데 어떻게 남이 이해해주겠냐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참는 부모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부모들한테까지 피해가 분명히 갈 겁니다. 그럼 교사가 이기면 뭐 되냐? 전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교사가 이긴다 하더라도 결국엔 이 문제 자체가 사람들한테는 안 좋게 받아들여질 것이고 결국엔 장애인 부모들이 부당한 일을 당해도 아무 말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가 특별히 교단의 어떤 입장문으로서 이 일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된다고 봐요. 성명서를 발표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별히 사회적 참여가 큰 교단들이 하는 게 좋겠죠. 기장이라던가 감리교라던가 뭐 요즘 감리는 솔직히 기대는 안 하지만 뭐 이런 교단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푸는 게 전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럼 저의 해법은 뭐라고 생각하냐? 이 메멘토 모리의 해법은 둘이 화해하는 겁니다. 법정 소송 다 취소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하고 손잡고 같이 울고 서로 미안하다고 하고 더 잘하겠다고 하는 모습들이 미디어에 나오기 시작하면 이 일들 자체는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 거예요. 근데 이러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엔 주호민 씨가 먼저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야지 좋은 각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대로 가면요, 둘 다 죽어요. 특수교사도 죽고 학부모도 죽고 장애인도 다 죽습니다. 솔직히 얘기해보자고 우리 모두 이게 누가 이기든 우리한테 뭔 상관이야. 안 그래요? 아니 장애인 부모들 중에 장애인 부모를 제외하고도서라도 뭔 상관이야. 누가 이기든 주호민이 이기든 특수교사가 이기든 나랑 뭔 상관인데. 이거 솔직히 하나의 이슈로서 그냥 덮고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결국엔 어떻게 돼? 피해는 누가 볼 것 같아요? 특수교사? 아니, 내 생각에는 장애인들이 본다고 봅니다. 결국 장애인들은 음지에 있거든, 음지. 사회에서 음지에 있어. 제한돼 있다고, 격리돼 있어. 그래서 결국엔 그들의 문제로만 남고 그들의 혜택과 그들의 인식은 더 안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전 이게 굉장히 가슴이 아파.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가 이거를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라는 걸로 바라보지 말고 또 무슨 주호민의 정치적 색깔을 얘기하더라고. 그딴 거 얘기하지 말고 둘이 다 화해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둘 다 삽니다. 특수교사와 장애인 부모는요, 장애 아동의 양쪽 날개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한쪽이 삐그덕거린다고 어느 한쪽이 잘못했다고 잘라버리면 미안하지만 장애 아동은요 추락합니다. 추락해. 죽어요. 저는 이 문제가 기독교인들이 조금 더 사회적 약자를 바라보는 시선으로서 좀 진중하게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었어요. 그럼 주호민 씨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